자, 오늘 이야기해 볼 브랜드는 바로 베스킨라빈스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친숙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잖아요. 근데 한때는 뭐 아이스크림계의 왕좌를 굳건히 지켰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베스킨라빈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 그랬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베스킨라빈스는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나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작은 사치였고 또 무더운 여름날의 그 시원한 행복, 바로 그런 존재였잖아요. 다들 그런 추억 하나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 속 과거와는 달리 지금 베스킨라빈스가 마주한 현실은요, 꽤나 냉혹합니다. 예전에는 폐업률이 거의 0%에 가까워서 망할 걱정 없는 브랜드라는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2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심지어는 실적을 아예 비공개로 전환할 만큼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과거의 베스킨라빈스는 어떻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거의 하나의 신드롬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눈부셨던 성공의 시작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보시죠. 이야기는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SPC가 베스킨라빈스를 한국에 처음 들여왔을 때인데요. 그때 사람들한테 이건 그냥 단순한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디저트 문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베스킨라빈스는 완전히 새롭고 뭔가 고급스러운 경험, 그 자체를 파는 곳이었던 거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던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바닐라, 초코, 딸기? 이게 거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베스킨라빈스가 나타나서 무려 31가지라는 진짜 상상도 못할 선택지를 우리 눈앞에 딱 펼쳐놓은 겁니다. 골라 먹는 재미라니. 이건 디저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고요. 그야말로 문화 충격 그 자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베스킨라빈스의 왕국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시작이 아이스크림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모기업, SPC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업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관대했잖아요. 근데 2010년대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맛만 있으면 그만이지 이랬을지 몰라도 이제 소비자들은 기업의 갑질이나 노동 문제 같은 이런 윤리적인 가치를 물건을 살 때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기분 좋으려고 돈 쓰는 건데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보면 소비하고 싶지 않아져요. 이 말이 정말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스크림은 어때요?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기업인 SPC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들려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굳이 이 돈 주고 이런 찜찜한 기분으로 이걸 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SPC라는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에 더해서 베스킨라빈스를 둘러싼 이 디저트 시장 자체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베스킨라빈스는 더 이상 특별한 날 먹는 유일한 고급 아이스크림이 아니게 된 거죠. 보세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것 같은 쫀득한 젤라토도 있죠. 건강 생각하는 프로즌 요거트도 있죠.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그런 경험을 파는 호텔 빙수까지. 정말 각자의 매력으로 특정 취향을 딱 저격하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사방에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경쟁은 이제 매장 밖에서도 엄청나게 치열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굳이 베스킨라빈스 매장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하겐다즈 같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할인된 가격으로 쉽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떨 때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보다 더 싸게 그리고 훨씬 편하게 고급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아이스크림 먹을까 하는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비자들이 음식을 고르는 기준, 그러니까 그 가치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코 1위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높죠. 저당, 저칼로리 제품을 찾는 경향이 정말 뚜렷해졌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쁘게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이걸 하나의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베스킨라빈스의 메뉴는 과연 방금 말한 이런 새로운 트렌드 중에서 뭘 만족시키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전통적으로 좀 달고 칼로리가 높다는 이미지가 강한 베스킨라빈스의 주력 메뉴들은 이런 요즘 소비자들의 가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바로 낮은 출산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스킨라빈스의 전통적인 핵심 고객층,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해야 할 10대와 어린이 고객의 숫자 자체가 그냥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거대한 도전들 앞에 서게 된 베스킨라빈스. 한때는 시장을 이끌던 리더였는데 이제는 뒤쫓아가는 추격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 상황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노력, 과연 충분할까요? 물론 베스킨라빈스도 가만히 선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도쿄 바나나 같은 인기 브랜드랑 협업을 하기도 하고 요즘 가장 핫한 스타죠. 변우석 씨를 모델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저당이나 요거트 같은 새로운 메뉴를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뒤처진 트렌드를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꽤 맹정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뭐랄까, 저 멀리 날아가는 트렌드라는 로켓을 뒤에서 헐레벌떡 쫓아가는 모습 같다는 거죠. 시장을 이끄는 혁신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냥 뒤늦게 유행을 따라가는 수비적인 대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 판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한방, 그런 큰 화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때 프리미엄 디저트 시장의 기준을 만들었던 트렌드 리더 베스킨라빈스가 어쩌다가 다른 브랜드들을 쫓아가는 추격자가 되었을까요? 만약 베스킨라빈스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왕좌에 오르려면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야 할 겁니다. 과거에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라는 공식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